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요즘 정말 보고 있으면 머리가 아프고 한숨밖에 나오질 않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인데요. 어제는 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하락을 했는지 알아보고요. 또 제가 썸네일에 적어둔 부분은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의 희망회로 세 가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시황에 대해 설명드린 후에 이야기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ASML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ASML은 TSMC와 함께 전체 반도체 기업들 실적의 선행지표로 분류되는 기업인데요. ASML 이번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사실 ASML 같은 경우엔 2020년 3분기 이후로 딱 한 번을 제외하곤 EPS 예상치를 비트하지 못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ASML의 CEO가 어닝콜에서 내년 매출이 올해와 비슷하거나 좋지 않을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내년 실적에 대해 자신감을 보여도 주가가 버틸까 말까인데 잘 쳐줘봐야 지금과 같다는 식의 발언은 주가를 하락시키기에 확실한 명분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반도체 섹터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이란의 외무장관이 이스라엘에 대한 석유 판매 금지 조치를 요구한 부분 역시 주가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자체가 원유를 많이 소비하는 국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오펙에서도 이란의 발언에 딱히 반응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당장 엄청난 원유 가격 폭등은 일어나진 않았지만 시장에선 충분히 불안한 시선으로 볼 만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미국을 포함한 대다수 서방 국가들은 친이스라엘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서방 국가들로까지 석유를 팔지 않게 되면 문제가 커질 수 있겠죠. 1973년 오일 쇼크도 이런 식으로 벌어졌으니까요. 거기에 또 어제 발표된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부분 역시 증시의 불안함을 키웠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새벽 2시에 진행된 20년물 국채 입찰은 좋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해외 수요까지도 잘 몰려서 시장에서 국채를 잘 소화한 건 다행이긴 한데 근데 이걸 좋게 마무리가 됐다고 표현하기엔 이미 워낙 채권 가격이 하락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에 의한 게 크기 때문에 여전히 채권 시장은 불안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긴장 구도가 생각보다 빨리 가라앉질 않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전쟁으로 인한 불안함으로 안전자산인 채권이 가격 반등을 해줄 법도 한데 왜 이렇게 지금 오히려 더 계속 빠지고 있냐면요. 결국 바이든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바이든이 이번에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모두를 도와야 하기 때문에 1,000억 달러 예산 지원을 의회에 요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언을 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방어를 위한 전례 없는 지원 패키지를 이번 주 내로 요청하겠다. 이런 발언을 해버리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이 재정 적자가 역대급으로 심각한 상황에 여유 자금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결국 저렇게 돈 지원하겠다는 거는 또 채권을 발행하겠다는 소린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채권 입장에선 발작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죠. 아무튼 여러모로 지금 채권에겐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기댈 수 있는 부분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그리고 다른 동맹국들의 반발, 기업들의 실적 악화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이 지금 미국의 고금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이 언젠간 금리를 내릴 테니까 그때까지만 잘 버티자라는 심정으로 버티던 상황이었는데 자꾸 이런 식이면 미국에 항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을 무시하긴 어려울 겁니다. 일본은 최대 미국채 보유국이기도 하니까요. 또 다른 부분은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주식시장이 박살이 나줘야 그나마 채권 입장에선 숨쉴 구멍이라도 생길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아무래도 채권으로 자금 이동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 3분기 실적을 보면 대형은행들은 전체적으로 실적이 잘 나왔지만 기술주들 실적이 꺾이고 있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ASML이 안 좋은 실적을 냈고요. 또 장후에 실적 발표를 한 테슬라 역시 이번에 실적이 안 좋게 나왔거든요. 물론 애플, 마소, 구글, 아마존이 꺾여야 진짜 꺾이는 거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네, 아무튼 지금 채권 투자자분들 모두가 힘이 드실 겁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와서 손절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손절할 생각이 없다면 버티더라도 희망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서 버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누군가는 야 정신승리 좀 그만하라고 비아냥거릴 수 있겠지만 저는 투자를 하면서 때론 정신승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우리가 현 시점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당분간은 채권이 계속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걸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급격한 반등을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하락할 때마다 TMF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요?와 같은 아무 의미 없는 댓글은 남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괜히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 힘만 빠지게 하고 멘탈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댓글은 남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권이 됐든 다른 주식 종목들이 됐든 투자를 유지하기가 정신적으로 너무 견디기 힘들고 포기하고 싶다면 그냥 지금이라도 손절하시는 게 맞고요. 다만 이왕 버티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최대한 평온한 마음으로 견디시는
견디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 계속 말씀드렸지만 1년 계획을 잡고 매일 동일한 비중으로 분할 매수 중에 있고요. 아무리 채권이 크게 떨어지는 구간이 오더라도 비중을 확 늘려서 매수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늘 같은 비중을 유지하며 분할 매수할 거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